요즘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이 쉽게 펴지지 않거나 팔목이 굳은 듯 붙어 있고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찾아오면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몸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흐름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상처가 나서 붓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계속 피로를 느끼고 손발 끝이 저릿하거나 관절이 자주 시큰거리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자료에서도 몸속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당 몸의 흐름 조절에 영향을 주고 기억력에도 부담이 생기며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잦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가 나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 상태를 지켜보면 밤에 잠들기 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몸속에 남아있는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잠을 자면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염증이 많을 때는 아침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몸 상태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강은 오래전부터 손발이 차가운 분이나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자주 사용되며 혈액 흐름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을 끓여 마시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생강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좋아지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면서 생강과 함께 넣으면 몸에서 올라오는 찌뿌듯함이나 잦은 기침, 손발 저림, 어깨 결림 같은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함께 넣어 마시면 몸 안에 쌓여 있던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면서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던 분들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요. 특히 2~3분 정도만 끓여도 맛이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향이 살아있어 생강과도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일상의 차 한 잔이 몸을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보약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몸의 변화를 느꼈던 방법입니다. 안에서 쌓여온 흐름이 편안하게 정리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느끼던 불편함이 줄고 무거웠던 관절도 점차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마셔보면 몸의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을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생강차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와 왜 이 한 가지가 몸속 염증 흐름에 큰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몸속 염증이라는 흐름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오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무리했을 때 오는 통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마치 잔잔한 불씨가 남아 타오르듯 계속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오래되면 몸이 회복하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는 분들은 보통 밤보다 새벽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이 역시 몸속 흐름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라앉히고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강과 함께 넣으면 시너지처럼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재료가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입안이 마르거나 몸의 기운이 떨어진 분들에게 자주 쓰였고 손끝이 저리거나 잦은 기침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에는 자연이 만든 여러 구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몸의 순환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특징이 있는데 생강과 만나면 그 작용이 더욱 편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꿀을 생강과 함께 넣어 만든 차는 달콤함 때문만이 아니라 혀에서 넘길 때 목과 가슴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한결 부드러워져 많은 분들이 마시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굳은 듯한 느낌을 자주 겪는 분들은 생강만 넣은 차보다 꿀을 함께 넣었을 때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더 빨리 느꼈다고 이야기하셨고, 손발 끝이 시리거나 저릿한 분들에게도 차가 내려가는 길이 부드럽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강이 몸의 흐름을 데워주고 꿀이 그 흐름을 오래 유지하도록 붙잡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꿀을 넣는 양입니다. 많은 양을 넣으면 맛은 좋지만 몸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달게 만들면 속이 답답해지거나 갈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끓인 물을 컵에 따르고 작은 숟가락으로 아주 소량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꿀은 양이 많지 않아도 생강과 만나면 향과 작용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가벼운 양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3분 정도 저어서 마시면 생강의 향이 살아있으면서도 목으로 넘어갈 때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가 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생활 흐름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생강과 꿀을 함께 넣은 차를 일정한 흐름으로 마시는 분들이 조금씩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노곤해지는 정도로 느꼈다가 며칠 지나면 아침에 손가락이 조금 더 잘 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신 분도 있었고,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불편하던 감각이 서서히 줄었다고 전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를 느끼는 시점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생강과 꿀을 함께 넣어 마실 때 몸의 무게감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속에서 오래된 흐름은 천천히 정리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속도로 가라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차근히 누적되는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생강과 꿀은 일상적으로 마셔도 큰 부담이 없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생강차를 어떤 방식으로 끓여야 하는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단순히 물에 넣고 끓이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작은 흐름을 알고 끓이면 향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생강차를 드셔왔던 분들도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생강차를 끓이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잘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넣는 분들도 있고 통째로 넣어 끓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강은 얇게 썰었을 때 향이 빨리 퍼지고 몸 안에 스며드는 느낌도 비교적 금세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속까지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얇게 썬 조각으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두께는 2에서 3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썬 생강을 물에 넣고 은근한 불에서 서서히 끓이면 향이 훨씬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생강을 넣으면 향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물이 아직 끓기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생강을 넣어 서서히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넣은 뒤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면 20분에서 25분 정도 더 끓여주면 향이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생강이 매운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안에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끓인 뒤 한 김 식힌 다음 컵에 따르면 향이 더욱 부드럽게 느껴지고 꿀을 넣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잘 섞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시간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이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운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밤사이 굳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잔씩 마시면
손끝과 발끝이 차갑게 느껴졌던 부분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늦은 밤에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밤 시간이 너무 늦으면 몸이 불필요하게 흥분된 것처럼 느껴져 잠들기 어려운 분도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이나 해가 기운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정도만 마셔도 관절에 뻣뻣함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3주 정도 꾸준히 마신 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가락을 펼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함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이분이 생강과 꿀을 넣은 차를 꾸준히 마셨을 때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걸리는 느낌이 서서히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새벽에 일어났을 때 손끝에 힘이 더 잘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의 한 어르신은 무릎 안쪽이 자주 시큰거려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생강차를 하루 2잔 정도 꾸준히 마시고 3주가 지나자 무릎을 굽힐 때 불편함이 크게 줄어 걷는 것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생강차만으로 모든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관절이 무겁게 느껴졌던 부분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강차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도 있어 소화 흐름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식사 후 몸이 늘 더부룩했고 작은 활동에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생강차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기 시작하면서 속이 정리되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몸의 흐름이 정돈되면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꿀로 만든 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시는 시간과 더불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생강의 작용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가벼운 식습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조절하면 몸의 흐름이 정리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며 아침과 저녁의 몸 느낌도 다르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생강차에 꿀을 넣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생강과 꿀만으로도 좋은 변화가 찾아오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몸속 흐름이 한층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이 자주 시큰거리는 분들, 손발 저림이 잦았던 분들,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던 분들에게 이 한 가지는 큰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마셔보면 생강과 꿀과 잘 어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손에 잡히듯 분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인지 이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꿀에 더해 몸의 흐름을 한층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몸의 순환을 돕고 속이 식어가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생강이 몸의 중심을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계피는 흐름을 바깥으로 풀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훨씬 편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 주위가 굳거나 손끝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던 분들은 계피를 소량 넣었을 때 흐름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이야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피는 양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만 생강과 함께 넣어 끓여도 향과 작용이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생강의 향을 덮어버리고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강과 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소량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피를 넣은 뒤 물이 끓기 시작하면 15분 정도만 더 끓여도 향과 작용이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끓인 생강 계피차는 향이 부드럽고 몸에서 퍼지는 느낌이 자연스러워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계피를 함께 넣은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관절이 꺾일 때 소리가 나던 분들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느낌이 잦아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생강, 꿀, 계피를 함께 넣은 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한 뒤 3주가 지나자 손끝 감각이 조금씩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새벽에 손이 더 저릿해 괴로웠는데 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새벽에 저릿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70대의 한 어르신은 무릎과 발목 안쪽이 자주 시큰거려 비 오는 날이면 걷기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생강 계피차를 꾸준히 마신 뒤 비 오는 날에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고 느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속도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흐름이 정리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이 중심을 데워주고 계피가 그 흐름을 바깥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무거운 느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입니다. 계피를 넣은 생강차는 몸을 움직이기 전이나 움직이고 난 후에도 좋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한 잔 마시면 뻣뻣했던 관절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고, 저녁에 활동을 마친 뒤 마시면 하루 동안 쌓인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면서 몸이 느껴지는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피의 자연스러운 향이 생강의 깊은 향과 잘 어우러져 차를 마실 때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생강, 꿀, 계피의 조합이 왜 몸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몸의 중심을 데워주고 꿀은 그 데워진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과정을 돕습니다. 몸의 순환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아침마다 굳어있던 관절도 움직이기 쉬워지고 손끝 저림이나 발끝의 차가운 느낌도 점차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피는 향 자체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강의 깊은 향을 부담스러워하던 분들도 계피가 들어가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생강차의 매운맛이 강해서 자주 마시기 어려웠는데 계피를 소량 넣었을 때 향이 부드러워져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강, 꿀, 계피는 서로의 흐름을 덮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징이 있어 누구나 일상에서 꾸준히 마시기 좋은 조합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계피를 넣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생강을 먼저 넣고 끓기 시작한 뒤 계피를 넣어야 향이 자연스럽게 배이고, 꿀은 마지막에 불을 끈 뒤 한 김 식힌 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뜨거울 때 넣으면 자연스러운 향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힌 뒤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깊은 향과 계피의 부드러운 향이 함께 어우러져 마실 때 부담 없이 목으로 넘어가며 몸에서 바로 반응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생강, 꿀, 계피의 조합이 왜 많은 분들에게 몸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이 차를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마시면 몸의 변화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핵심이라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생강, 꿀, 계피차를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몸의 흐름이 가장 굳어 있는 순간과 하루의 흐름이 끊기는 시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밤새 굳어 있던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려고 준비하는데, 이때 생강과 계피의 향이 들어오면 중심에서부터 순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관절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생강, 꿀,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면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한 성질의 차가 들어가면 몸이 느끼는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끝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느낌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은 오후입니다.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오전에 쌓였던 피로가 차곡차곡 누적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어깨나 허리에 무거운 느낌이 서서히 완화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흐름이 늘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생강차를 이 시간에 마셨을 때 몸이 다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체력이 떨어진 분들도 오후에 생강꿀, 계피차를 마시면 몸 안에서 끊어졌던 리듬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은 그날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움직였던 몸의 관절과 근육은 이때 무거운 느낌을 보내기도 하고, 일부 분들은 관절이 쑤시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생강꿀, 계피차를 마시면 하루 동안 쌓인 무거움을 천천히 비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밤에 마시는 것은 몸을 깨어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까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의 향 자체가 몸을 긴장시키기보다는 풀어주는 쪽에 가까워 이 시간대에 마시면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생강꿀 계피차를 마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향이 몸에서 머물 시간이 짧아 흐름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며 입안과 목을 거쳐 가슴까지 이어지는 느낌을 살려 마시면 훨씬 편안하게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서 몸이 불필요하게 차가워지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속도와 리듬도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크게 좌우합니다. 생강꿀 계피차를 마셨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예상보다 다양합니다. 저릿했던 손끝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안쪽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목이 칼칼했던 느낌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기침이 잦았던 분들은 차를 몇 번 마신 뒤 목에서 내려가는 흐름이 덜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생강이 중심에서 흐름을 데우고 계피가 그 흐름을 이어주며 꿀이 그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될 때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하나둘 달라지며 전반적인 흐름이 점차 편안해집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생강차의 작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이 차가 몸까지 잘 스며들게 하려면 몇 가지 생활 흐름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염증이 오래 쌓여 있는 분들은 몸이 특정 구역에서 막힌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강차와 함께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더하면 변화가 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한 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생강차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잦았습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한 뒤 생강차를 마시면 무릎 주변이 훨씬 부드럽게 풀린다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숨의 흐름입니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굳은 느낌을 받을 때 대부분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강꿀 계피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얕은 숨을 조금 깊게 가져가 보면 몸의 긴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여러 번 얕은 숨이 반복되어 어깨까지 굳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차를 천천히 마시며 숨을 조금 깊게 들이쉬는 방법을 함께 실천한 뒤 어깨 결림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숨이 열린 뒤에 마시는 생강차는 몸에서 작용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생강꿀 계피차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의 깊은 흐름까지 닿는 방식이라는 점이 조금씩 이해되실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을 알려드리면 차의 작용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끓일 때 생강을 많이 넣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생강은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속이 답답해지거나 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생강의 양은 한 컵 기준으로 작은 조각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는 작은 조각 하나. 꿀은 작은 숟가락으로 아주 소량만 넣어 부드럽게 우려내면 향과 작용이 가장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적절한 구성비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몸의 흐름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강, 꿀, 계피차는 몸을 데워주고 흐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를 줄여주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에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차마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절만 해도 생강차가 작용하는 느낌이 훨씬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한 기름기나 지나친 단 음식이 몸에 쌓이면 생강차의 작용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전에 아주 가볍게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차가 들어갔을 때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강꿀 계피차가 왜 몸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셨을 텐데요. 아직 이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생강차를 꾸준히 마실 때 어떤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지, 실제 여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보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몸속 염증이라는 흐름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서는 천천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느 순간 관절의 뻣뻣함, 손끝 저림, 어깨의 결림처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밤에 잘 때 다리가 쑤시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속 염증이 깊어질수록 이런 변화들은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강꿀 계피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몸의 흐름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몸속 흐름이 머무른 채 정리되지 못하면 관절 주위가 붓는 듯한 느낌이 들고 손발이 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풀어내는 데 생강과 계피의 향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꿀이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기 때문에 몸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훨씬 덜 굳어 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평소에 비가 오기 전날이면 무릎이 먼저 알아챘다고 하셨는데, 차를 꾸준히 마신 뒤에는 그 느낌이 한층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차 한 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보면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손발 끝이 자주 시렸다고 했는데 생강꿀 계피차를 아침과 오후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며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손끝에 차가운 느낌이 줄고 움직일 때 부드러움이 생겼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특히 밤까지 이어지던 저림이 줄어들어 잠드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강과 계피가 몸의 중심과 바깥쪽 흐름을 동시에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속 염증 흐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는 순간의 느낌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와 등 전체가 굳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생강꿀 계피차를 꾸준히 마신 뒤에는 아침에 무게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몸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침에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어 있으면 하루 동안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고 작은 활동에서도 피로가 덜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숨의 흐름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숨이 얕아지는 분들은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피로가 빨리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생강, 꿀, 계피차를 천천히 마시면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향이 부드럽게 이어져 숨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숨이 늘 짧게 끊겨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차를 천천히 마시며 숨을 길게 가져가는 흐름을 함께 실천한 뒤에는 어깨가 예전보다 덜 굳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강과 계피의 향은 숨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그 여운을 오래 머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속 흐름이 점점 정리되면 평소 자주 느끼던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고 며칠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무거운 느낌이 덜해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는 생강과 계피가 혈액과 기운의 흐름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막힌 흐름이 조금씩 풀리는 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차를 마실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너무 굽히지 않고 가슴이 조금 열린 상태로 천천히 마시면 향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져 효과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마시거나 몸을 움츠린 상태에서 마시면 향이 충분히 머물지 못해 기대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적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작은 자세의 차이가 몸의 흐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생강, 꿀, 계피차가 몸을 어떻게 편안하게 이끄는지에 대한 기본 흐름이었고, 이제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생강차가 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동안 몰랐던 몸속 염증 흐름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생강, 꿀, 계피차가 왜 몸의 흐름을 바꾸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겁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쌓여온 염증이라는 흐름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하나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굳은 느낌이 달라지고, 손끝의 저릿함이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흐름도 점차 잦아들며 하루 전체의 리듬이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흐름이라서 더 무서운 것이고, 반대로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생강, 꿀, 계피차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언제든 만들 수 있고, 하루에 한두 잔만 천천히 마셔도 몸이 반응하는 순간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움직임이 부드럽고 잠들기 전에 무게감이 줄며 아침이 더 가벼워지고 손발의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씩 쌓이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하루를 맞게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의 신호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강, 꿀, 계피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속 오래된 흐름을 풀어주는 작은 도구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가 무거웠던 분들, 아침마다 굳은 느낌이 심했던 분들, 손끝 발끝의 저릿함 때문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이 차를 꾸준히 이어가 보시면 지금 느끼는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몸의 변화를 느끼실 차례입니다. 천천히 끓이고 한 모금씩 넘기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마셨다고 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자연 재료로 몸을 돌보는 흐름들을 꾸준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이런 내용을 이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후에도 건강한 이야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꿀 계피차를 직접 드셔보신 뒤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하게 여기고 천천히 돌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